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 최고일 거예요. 육즙이 풍부하고 아주 부드럽고 씹기 쉽고 정말 아름다운 맛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평생 먹어온 유럽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부산의 한 식당에서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가족은 슬로바키아에서 온 가족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부산을 다녀온 뒤 남긴 말이 이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부산 땅을 밟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족이 부산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왜 돌아가기 싫어졌는지 세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럽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는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로바키아 전통 음식 중에는 돼지고기를 훈제하거나 절이거나 구운 요리가 많습니다.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찾아간 첫 번째 식당이 삼겹살과 목살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이미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작은 접시들. 양파, 버섯, 김치, 고추장, 와사비, 찐 야채까지. 반찬이 먼저 펼쳐진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유럽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만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서비스로 깔리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유럽인에게는 이미 이 순간부터 충격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식당은 한쪽 코너에서 직원이 직접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손님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암염을 뿌리는 장면, 고기를 다듬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뒤편에는 고기를 숙성시키는 냉장실도 유리창 너머로 훤히 보였습니다. 숨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직원이 테이블로 왔습니다. 풀 서비스였습니다. 직원이 직접 베이컨으로 철판에 기름칠을 하고 버섯과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돼지 목살과 삼겹살이 철판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향이 온 식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첫 한 입이었습니다. 암염을 살짝 찍은 돼지 목살. 유럽에서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온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 최고일 거예요. 육즙이 풍부하고 아주 부드럽고 씹기 쉽고 암염의 짭짤한 맛과 정말 아름다운 맛이에요. 슬로바키아에서 온 가족이 부산의 식당에서 집밥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몸으로 느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항상 도와줘요. 유럽 식당에서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직원을 직접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식당에서는 직원이 먼저 옵니다. 이것도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찾아간 곳은 부산국제시장이었습니다. 바로 길거리 음식 문화입니다.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아주머니 손놀림이 쉬지 않고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먹는 그 풍경. 그게 한국 시장입니다. 이 가족이 골목을 걷다 발견한 노점. 규모는 작았지만 현지인들로 이미 빼곡했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한 입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고 뜨겁고 살짝 매콤해요. 정말 맛있어요. 타원형 떡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매운맛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맵지만 계속 먹히는 맛. 그게 떡볶이의 마성입니다. 파전을 한 입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감도 정말 좋아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새싹, 파, 당근이 들어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이 간장은 맛을 완전히 바꿔요.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날 이 가족이 가장 좋아한 음식은 파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이 부산 국제시장 노점 파전을 그날 최고의 음식으로 기억한 겁니다. 파와 채소를 반죽에 넣어 부친 것뿐인데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맛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의 힘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살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정성이 맛이 되는 겁니다. 부산의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해산물을 눈앞에서 바로 골라 먹는 문화, 슬로바키아에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온 가족이 자갈치 시장 1층에 발을 들였습니다. 새우, 조개게, 바닷가재, 대게, 타이거 새우. 수조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말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넋을 잃고 수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위층 레스토랑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즉석에서 조리해서 내줍니다. 중간 유통 없이, 냉동 없이. 방금 수조에서 꺼낸 것이 바로 내 식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방식의 해산물 시장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갈치는 자갈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조개탕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물 한 숟갈을 처음 뜨는 순간 이 가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개는 좋고 신선하며 기분 좋은 쫄깃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좋고 달콤합니다. 매콤하지 않습니다. 아주 뜨겁고 완벽하게 맛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조개탕 한 그릇에 나온 말입니다. 가리비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달콤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스 없이 그대로 먹었습니다. 맛있는 전복. 그 그릴에서 아주 좋은 스모키한 맛이 납니다. 이것은 질감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질감이 정말 놀랍습니다. 씹는 것을 정말 즐깁니다. 그리고 매운 김치와 함께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콤하고 약간 매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맛있습니다. 최고의 조합인 매운 김치와 구운 전복입니다. 정말 달콤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조개 껍데기 요리의 마무리로 아주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며 이 가족이 남긴 말입니다. 이 노점에서 정말 놀라운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해산물이 훌륭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모두 맛보고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가격도 이곳의 음식에 비해 꽤 괜찮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신선도도 최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부산에서 먹은 음식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삼겹살, 된장국, 떡볶이, 파전, 만두, 가리비, 전복, 굴. 이것이 부산의 어떤 특별한 미슐랭 식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삼겹살집, 시장 노점, 시장 안 해산물 식당.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그 장소들입니다.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 가족은 이 평범한 것들 앞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스위스 산꼭대기에 신라면이 오르고 전 세계 마트에 한국 라면 코너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이겁니다.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다는 것. 그 사실을 세계가 하나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온 맛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